네,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사회적 대타협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론 남은 과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노사 민정이 협력하면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의미와 앞으로 전망을 비롯해서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화두가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관을 들어보고자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 비서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예. 자,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음의 짐을 하나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큰 짐을 들었죠. 예. 예. 대통령도 직접 참석한 것 같아요? 예, 어제 참석하셨었고요. 예. 또 축사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 수문 공신이 정세욱 수석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하고 또 글쎄요.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그런지 이가 또 한 2개 빠지셨다고요. 관리 부실입니다. 근데 그 광주에 있는 공무원들도 정태호 수석이 자주 내려오고 이런 거 잘 몰랐다고 하던데. 예, 뭐 가끔 이제 협상 자체가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은 예.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주로 토요일 날 내려갔었죠. 가서 뭐 시장님 뵙고 좀 조율하고 또 시장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꼭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일자리 없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제 그 와중에서 또 지방 경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그렇죠. 일자리 만드는 게. 예.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 이 방식이 가장 그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광주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난번 예. 대통령 선거 때 저희들 공약으로 했었고 국정과제를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그 독일에서 성공했던 모델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모델과 우리 모델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독일이 이제 아우토 5000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폭스바겐에서 예.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5,000마르크로 하고 그다음 5,000명을 고용할 테니까 동의하냐. 그게 이제 노동조합에서 동의하면서 그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노동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광주의 노동계에서 광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성차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윤장현 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 오르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주 5일 정도 근무해서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4시간에 네. 초인 평균 임금이 3,50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완성차 업계에 지금 받고 있는 연봉으로 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대신에 이제 뭐 주택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예. 이거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감당을 해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빅그린 3단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보육, 뭐 주택, 각종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초임 3,500만 원인데 그 정도면은 그 광주시에서 보면은 지방에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괜찮은 일자리가 이걸 통해서 뭐 10,000명 이상의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주민들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이 성공을 바랬던 것이죠. 예. 그러면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또 여기 당연히 이 공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다른 공장도 생겨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7천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7천억을 투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품업체까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은 약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지금 뭐 타결은 됐습니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금 노동조합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울산 현대 예.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예. 어떻게 이 부분은 뛰어넘을 생각이십니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광주시의 그 노동계는 또 이제 뭐 한국노총과 그리고 또 일부 민주노총 계열 쪽의 그 노조 지도부 이쪽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뭐 그런 노사 대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분위기들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조선 업계가 힘들기 때문에 거제형 일자리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뭐 거제뿐만 아니라 군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구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데 거기도 산업단지가 거의 뭐 항폐화되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님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만 울산형이라든지 거제형이라든지 뒤를 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광주형 모델의 성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 광주형 모델의 첫 출발은 지역 사회에서의 노사 민정, 특히 이제 노사의 이 대타협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산 하나를 제일 큰 산을 넘은 거거든요. 더더구나 어저께 또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현장에 또 와주셨고 행사 때.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인데 이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광주형 모델이 첫 출발은 굉장히 큰 희망을 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협약식 가는 거 보니까는 그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았는데 작년 12월 6일 날 원래 이게 협약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초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광주형 일자리 언제 되냐. 이게 이제 광주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은 또 대학생들은 바로 이제 자기의 취직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건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 그런 것들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게 12월 6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뭐 성명서도 내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래의 광주형 일자리의 수혜자는 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수도권의 임금과 지방 임금이 좀 차이가 나니까 광주 지역에서 지금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44시간 연 평균 임금 3,500을 책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광주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또 이제 노동계도 나중에 동의합니다만은 그 지역의 임금 수준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그런 이제 합의하에서 이제 평균 임금이 책정이 된 거죠. 그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협약식에 참석해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오늘 취직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럼 채용이 빠르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공장을 또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 기간이 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이후에 이제 사람들 이제 뽑기 시작하겠죠. 필요 인력들은 직접 생산 판매되는 거는 21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부터요. 그 이번에 타협은 됐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이제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 뭐 단체 협약이라든가 이거 못하게 했던 거.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노조가 반발했는데 이건 이제 부속 합의서로 그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수석께서 열심히 뒤에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거죠. 일종의 그 소통의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이 협약을 통해서 노사 상생 협의회라는 거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이번에 노사 대타협의 그 어떤 정신을 최소 이렇게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해 나가자. 그게 이제 한 35만 대 누적 대수로 생산할 때까지는 그런 정신이 좀 발휘되자. 이런 취지로 협약에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듯한 걸로 이제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부속 결의서로 설명해주는 그 결의서가 이번에 합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협약식까지 가게 됐던 거죠. 예. 지금 어쨌든 광주 공장에서는 그 소형 SUV를 생산하겠다 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 전문가들은 그 국내 자동차 소비 시장이 이 경영 SUV가 판매하는 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이 공장이 지속 가능할 것이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그 경영 책임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현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현대가 경차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국내에서.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거는 경차는 울산에서 생산하기에는 그쪽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합의된 광주형 모델로 보면은 이런 정도의 경영 조건이면은 충분히 경차 생산이 가능하고 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SUV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경차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비용이나 또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가지고 그런 차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자본금은 광주시하고 현대가 합쳐서 한 40%. 그렇습니다. 나머지 60%를 그러면 누가 분담하는 겁니까? 거기는 이제 전략적 투자자들을 아마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참여하는 것 같고 또 뭐 일부는 이제 론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7천억 중에서 40%가 이제 자기 자본금이 되고 그러니까 현대하고 광주시가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투자자들이 또 일부를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하나 볼까요? 1150님.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나머지는 충당하는 거 아니냐. 단기 처방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정부가 뭐 특별하게 세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들어가니까. 예, 그거는 이제 투자자로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일본의 기타 규슈라는 지역에서도 이런 모델이 적용이 됐었어요. 거기서는 이번에 광주형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타 규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동차의 메카가 됐는데 그때 이 일본의 기타 규슈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광주형에서 제시하는 그런 인프라들을 제공해 줬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결국 지역 경제가 사니까 지역에서는 큰 이제 경제적 활로가 됐던 거죠. 예. 그 정수석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 나가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13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국가가 우리나라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면요. 뭐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약 23조 정도 이제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일자리 직접 그러니까 이제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이제 마치 23조 전체가 일자리 만드는 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는 실업급여도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오해는 안 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OECD 국가로 보면은 일자리 예산이 저희들이 반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예산은 더 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일자리 숫자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얼마나 좋은 일자리냐. 질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정규직화된 부분이 17만 한 5천 명 정도를 정규직화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이미 정규직화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 통계를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상용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직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안정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뭐 일자리 숫자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질 부분에서는 그래도 일정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SOC 예산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명분을 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야당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경기 부양 혹은 뭐 총선 민심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가 고용 창출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출발 자체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인데 저희 정부의 핵심적인 아젠다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이 구조 제도 하에서는 지방에서의 그런 SOC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일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럼 수익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명박 정권에도 4대강 사업하면서 고용 창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보고 났더니 그게 다 질 낮은 일자리였고 단기간 일자리로 끝이 났단 말이죠. 물론 이번 정부는 4대강 사업이랑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SOC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들이 뭐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고용 문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4대강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4대강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우리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사업들은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한 사업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거고 정부는 그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예타를 이제 면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4대강 사업가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기대한 거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로 따른 소득이 증가되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국민들이? 언제쯤이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체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수요를 창출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통한 수요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2.8%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여도가 1.4%포인트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가계소득이 2012년 이후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이제 소비로 연결되면서 작년에 이제 GDP 성장률이 2.8%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또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고 또 뭐 학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 명절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겸 일자리 책임자로서 각오 겸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참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모처럼 아마 가족분들 만나실 것 같고 가족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선길 좀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어제 강조형 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일자리 대단히 어려운데 이게 이 강조형 일자리 협약식이 조그마한 그런 희망의 어떤 선물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